주변에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 있으신가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억울하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만 호구 취급을 받는 건지 말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고민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말이죠.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온갖 사람들을 겪으며 깨달은 이 지혜는 지금도 그대로 통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 착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뜻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심리적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 흐릿하면 타인이 쉽게 그 선을 넘어오고 우리는 그 침범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는 종종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받아줄 거야 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어 결국 자신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곤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는 습관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습관은 타인에게 자신을 존중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둘째,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해가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때문에 익숙해서 혹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와 같은 이유로 좋지 않은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존감을 잃어가기 쉽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지쳐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나아가 신체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셋째, 사소한 일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은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부여하는 미안함은 오히려 자신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과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아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타인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쉽게 대하도록 만드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나 심지어 상대방의 불편함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미안하다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타인에게 여러분의 경계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특징들은 대부분 자신의 내면과 타인과의 관계, 설정 방식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나의 정보만 노출시키고 때로는 경솔해 보이거나 가벼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침묵은 때때로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신중한 언어 사용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나의 내면이 깊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가 잦아지고 그 실수가 여러분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되어 여러분의 깊이를 얕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훨씬 더 사려 깊고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자연스럽게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자기 PR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지나친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결국 타인에게도 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나 노력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랑과 겸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솔직하면서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나의 가치를 내가 먼저 알아주고 인정해야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과장된 자기 자랑은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문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여러분을 존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 PR의 기반이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남에게도 높이 평가받는 법입니다. 또한 단호한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나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같이 짧지만 분명한 문장으로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호함은 무례함과는 다릅니다. 단호함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정당한 방어 기제이며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거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부담을 지게 합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심리적 안전선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 선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안 되라는 자신만의 기준점입니다. 타인이 이 선을 침범했을 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연습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나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웃으며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전선은 마치 개인의 영역을 표시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 울타리가 명확해야 타인도 쉽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인한 행동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에 더욱 솔직해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대화는 먼저 끝내고 중요한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는 등 대화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여러분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욱 존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서도 주도권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짚고 효율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되 대화가 산으로 가거나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흐를 때에는 적절하게 개입하여 다시 본론으로 돌려 세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 기술은 여러분을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며 타인이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또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며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근간은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 향상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장점과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거나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감이 단단해지면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자존감은 마치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뿌리와 같습니다. 이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인정해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의 확고한 믿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와 같은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함으로써 내면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놓치지 않고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자신을 객관화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혹시 나도 모르게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줄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는지, 그때 나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의식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스스로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단단함을 바탕으로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연습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웃으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공격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어조와 표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쉽게 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농담을 하는 사람에게 가볍게 웃으며 "저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소를 띠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면서도 여러분의 단호한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 있으며 결국 더 이상 무례한 행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내면과 외면을 모두 단단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은 모두 나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내실이 단단해질수록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듯이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발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등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여러분은 더욱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러한 내면의 충실함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도 존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바로 여러분을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때로는 타인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여러분을 만만하게 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그런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무례함에 똑같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능력은 여러분을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하대하려 한다면 단호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판단 능력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에너지를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건강한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자신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 전문가는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육체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자 용기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존중하며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과정과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쥐고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이를 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 설정한 가치와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삶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오늘부터 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